안녕하세요. 컴부프로 제2강. 오늘은 의자에 대한 사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보이고 있는 의자는 Y518이라고 하는 의자입니다. 자, 한번 360도 돌려볼까요? 자, 의자에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 저희가 용어부터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손을 잡고 있는 것은 의자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무빙 핸들입니다. 무빙 핸들이라고 우리 통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등받이죠. 이 등받이를 여기에 있는 것을 백쿠션이라고 오늘 통일합니다. 백쿠션. 그럼 여 밑에는 시트 쿠션이 되겠죠. 백쿠션, 시트 쿠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이 핸들을 돌려서 올리고 내리게 되는데 오늘 이 이름을 정확하게 우리가 통일을 하기로 했어요. 자, 보면 높낮이를 돌리고 내릴 때 이 나사산을 돌리고 조임으로써 고정이 되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해서 백 스핀 핸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등받이를 높낮이를 조절하고 고정할 때 사용한다. 백 스핀 핸들. 그러면 밑에는 뭘까요? 시트 스핀 핸들입니다. 시트 스핀 핸들, 백 스핀 핸들. 자, 돌려서 높낮이를 조절할 때 사용하고 다시 높이를 고정할 때 사용한다. 백 스핀 핸들, 시트 스핀 핸들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용어를 통일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 이것은 캐스터라고 이야기합니다. 휠은 자동차만큼 큰 바퀴, 자전거 바퀴를 이야기할 때는 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작은 바퀴를 표현할 때는 캐스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컴프프로 제품에는 락 장치가 여러 번 있는데요. 자, 얘는 바퀴가 위에서 눌러서 잠깁니다. 눌러서 잠근다라고 해서 푸시 캐스터라고 합니다. 푸시 캐스터. 푸시 캐스터. 푸시하게 되면 락이 잠겨서 움직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다음은 의자 좌방석의 밑에 있는 여기 핸들이 하나 보이시죠? 이것은 깊이를 조절하는 레버다라고 해서 뎁스 컨트롤 레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뎁스 컨트롤 레버. 자, 보시면 풀이 상태에서 놓고 저희가 앞으로 빼면 4단계의 깊이가 조절됩니다. 보시면 하나, 맨 앞으로 뺐을 때와 홀이 4개가 있어요. 이동하면서 잠그게 되면 거기서 잠금 기능이 오죠. 락과 풀이 기능, 이름은 뎁스 컨트롤 레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의자들의 각 기능들을 설명을 봤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의자에 보면, 여기에 보면 요 기둥을 저희가 필러라고 이야기하고, 필러,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요 필러가 있고 여기에는 의자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의자 베이스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캐스터가 장착이 되고요. 그 베이스에 이 필러가 끼워지게 되는데 이 필러 이름은 Y518 필러. 이렇게 기둥이란 뜻이에요. 이 기둥이 중심을 잡고 거기에 시트 좌방석에 올라가게 되고 등방석에 올라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타원형을 구성하고 있는 중심축은 높낮이를 조절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등방석도 높낮이가 조절되게 되어 있고요. 좌방석도 높낮이가 조절됩니다. 자, 여기 스핀 컨트롤 레버를 약 나사산이 설명 한번 드렸는데 1cm 정도 보이도록 풀어줍니다. 1cm 정도 풀어주면 높이가 자유롭게 올라가게 돼요. 그 다음은 원하는 눈금을 확인하고 높이를 잠궈 놓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맞는 의자의 높이 설정 방법과 깊이 조절 방법이 제일 중요하죠. 자, 만약에 우리 아이가 8살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8살이다 라고 하면 좌방석의 눈금 약 6레벨 정도에부터 시작합니다. 좌방석의 높이를 6의 확정을 짓고요. 그 다음에 깊이는 6일 경우에는 제일 깊은 곳으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 그 다음은 여기 손 하나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다시 백스핀 레버를 돌려서 낮춰주고 손 하나가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고정을 합니다. 고정을 하고 보면 약 이 정도의 높이와 깊이, 즉 바닥으로부터 높이 33cm, 깊이 33cm 정도의 사이즈를 얻게 되는데 이랬을 때 우리 아이 키가 120cm일 때 바로 올바른 의자 세팅 방법이 됩니다. 자, 등받이는 가만히 있지 않죠. 지금 계속 10조 모드를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이면서도
허리를, 엉덩이와 허리 부분을 등받이 부분이 잡아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자를 앞에서 보시게 되면 좌우가 높게 되고 가운데가 높고 여기로 다리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옆에서 보면 앞부분이 높고 뒷부분이 낮아지면서 항상 몸은 뒤로 밀착되도록 되어 있고 다리는 골반이 사이즈가 작든 크든 항상 가운데 앉게 되고 등받이로 뒤로 밀착되면서 이 부분이 바로 엉덩이 위, 둔부를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잡아주게 되고 이 Y518 의자는 그냥 이 깊이 조절 기능만 갖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힘이 걸렸을 때 좌방석이 틀어졌을 때도 허리를 잡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특이한 구조를 갖죠. 이 부분이 바로 저희 핵심 기술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 강철 구조에 여기에 강철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강철판이 좌우로 몸을 흔들었을 때도 항상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등을 잡아주게 돼요. 그 다음은 높이와 깊이 조절을 맞추면 올바른 자세로 바른 지면에 무릎은 90도, 등받이에 등을 밀착하고 90도가 아니라 10.5도 기울여서 105도 각도로 기울여서 앉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백 기능에 보시면 생활 오염을 세탁할 수 있도록 여기 육각렌즈로 풀으면 생활 세탁이 될 수 있다고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나머지 기능들은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의자를 몇 살까지 쓰느냐라고 묻는 질문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 나이가 되고 아빠 나이가 돼서 키가 커졌다. 키가 170 정도 됐을 때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키가 170 정도 되면 눈금을 좌방석의 높이를 14 정도에 맞추십시오. 14 정도에 맞추고 똑같이 등방석은 풀러서 다시 손 하나 정도가 지나갈 수 있게 맞춰주고 락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아까 했던 깊이가 이제 너무 좁죠. 좀 더 의자의 깊이가 더 얻어야 돼요. 그때는 바깥으로 락을 풀러서 앞으로 빼주는 거예요. 앞으로 빼주게 되면서 깊이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의자에 앉을 때 좌방석의 높이와 깊이가 약 1대1 정도의 배치로 앉게 되는 것이 좌방석의 올바른 높이 조절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등방석은 앉았을 때 이 부분이 엉덩이 윗부분을 바르게 잡아주면 의자 기능으로서 충분하게 역할을 다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장시간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8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반드시 깊이 조절 기능을 활용해서 사용해라. 어떻게? 우리 아이가 1대1의 깊이로 앉을 수 있게 해라. 높이와 깊이가 1대1로. 그래서 앉았을 때도 끝이 종아리에 닿지 않도록 손 하나 정도의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고정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됐다. 10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금을 낮춰줘야 되겠죠? 눈금을 낮춰주면 약 8 정도의 눈금에 놓으시면 10살 정도의 아이의 적정한 의자의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 등방석도 그에 맞춰서 손 하나 정도 지나갈 수 있게 하고 등방석을 고정하고요. 그 다음에 깊이는 의자에 앉혀보는 거예요. 앉아보고 우리 애가 이게 좀 더 깊이가 있어야겠다. 그러면 약간 살짝 빼주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고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세팅을 했다면 올바르게 앉힌 거예요. 이렇게 앉은 자세가 장시간 유지되려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책상의 높이가 아이 신체 사이즈에 맞게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책상의 기울기도 목적에 따라서 만들기 할 때는 평평하게 그리고 노트북이라든가 문제를 풀 때는 3에서 6도 각도로 그 다음에 독서할 때는 30도에서 40도 각도로 원하는 각도로 조절해서 사용하면 컴포포를 제대로 올바로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도 518 의자를 올바르게 사용하시고 집에서 여기에 또 제가 가정집을 다녀보니까 의자에 가방을 걸어놓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의자는 의자의 기능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어떤 것도 매달지 않고 이대로 항상 높낮이와 깊이 조절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의자 주변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휠의 락 장치를 이용하게 될 때 바닥 부분에 스크래치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컴포프로의 액세서리 코너에 들어가게 되면 체어 매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체어 매트를 함께 구입하시면 락 기능을 사용할 때도 바닥에 스크래치를 내지 않게 되고 두 번째는 의자 바퀴, 의자 휠에 또 스크래치를 내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은 층간소음도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온성도 유지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으니까 컴포프로의 홈페이지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의자 518에 대한 사용 방법과 각 부부의 명칭을 한번 되짚어 봤어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자, 얘는 무빙 핸들이라고 이야기하자. 그 다음에 얘는 백 스핀 핸들이라고 이야기하자. 그 다음에 얘는 시트 스핀 핸들이라고 이야기하자. 그 다음에 여기는 베이스라고 이야기하자. 그 다음에 이것은 뎁스 컨트롤 핸들 레버라고 이야기하자.
깊이 조절하는 레버라고 이야기하자. 이렇게들 용어를 통일했어요. 그 다음에 의자의 높낮이 조절 설정 방법은 높이와 깊이를 1대1로 설정하는 것이 기본 베이스다라는 거. 그 다음에 등 쿠션은 좌방석 쿠션의 손 하나 정도, 약 2.5cm 정도 돼요. 2.5cm 정도 유격을 두고 설정하시면 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자를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컴프프로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518 의자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우리 아이들의 의자가 제대로 세팅되어 있는지 직접 자가 점검 한번 해주시고 관심 있게 집중 있게 한번 보시고 아이들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